야, 너 요리 잘하잖아. 나 요즘 장사 잘 되잖아. 나도 하는데. 너도 해봐. 친구 말에 솔깃했습니다. 요리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들고 파스타집 열었습니다. 맛집 1위 찍었습니다. 줄 서서 먹었습니다. 4년 지났습니다. 빚이 3억입니다. 손님이 안 옵니다. 오늘도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했습니다. 63세 제 입으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죽지도 못합니다. 87세 아버지 병원비, 84세 어머니 생활비, 사업 망한 형 뒷바라지. 저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못 그만둡니다. 왜 못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파스타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안 오면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다녔습니다. 대기업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삼성 계열사 본사 건물에 있는 구내식당. 직원이 3,000명이 넘는 큰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조리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28이었습니다. 야채 다듬고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하고 허드렛 일만 했습니다.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 안 했습니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지나서 조리 보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국 끓이는 법, 찌개 만드는 법, 반찬 만드는 법, 선배들한테 하나씩 배웠습니다. 손이 느리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간이 안 맞는다고 다시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요리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10년 지나서 조리사가 됐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도 끓이고 찌개도 만들고 볶음 요리도 했습니다. 대량 조리가 전문이었습니다. 100인분, 200인분 요리하는 거. 그건 자신 있었습니다. 20년 지나서 조리팀장이 됐습니다. 50살이었습니다. 팀원이 12명이었습니다. 제가 메뉴를 짜고 재료를 주문하고 팀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구내식당 치고 맛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맛있네요. 김치찌개가 끝내줍니다. 그런 말 들으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결혼은 32에 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영양사였습니다. 매일 얼굴 보다가 정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연애 1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객도 가족이랑 가까운 친구들만 불렀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됐습니다. 병원도 다녀봤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시험관도 해봤습니다. 3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아이를 못 낳아서 미안하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만 있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이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비 걱정 안 해도 됐고, 둘이 여행도 다닐 수 있었고, 30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7시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제공이 7시 반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세팅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아침이 끝나면 점심 준비, 점심이 끝나면 저녁 준비, 저녁이 끝나면 다음 날 준비, 집에 오면 밤 9시, 10시였습니다. 씻고 밥 먹고 자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사 행사가 있으면 주말에도 나가야 했습니다. 야유회, 체육대회, 송년회. 그런 행사 있으면 케이터링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솥 들고 뜨거운 불 앞에 서고, 여름에는 주방이 사우나였습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불 앞에 있으면 소용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위생 때문에 긴 옷을 입어야 했는데 그게 더 더웠습니다. 겨울에도 더웠습니다. 불 앞에 있으니까요. 근데 주방 밖으로 나가면 추웠습니다. 온도 차이가 심해서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저는 요리가 좋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게 좋았습니다. 구내식당이라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했습니다. 국물 하나도 제대로 우려냈습니다.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사골 육수, 인스턴트 안 쓰고 직접 끓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대에 250만 원 받았습니다. 40대에 350만 원, 50대에 450만 원, 퇴직할 때 500만 원. 대기업이지만 구내식당이라 본사 직원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꾸준히 월급이 나왔으니까요. 집도 샀습니다. 45에 의정부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 2억이었습니다. 대출 1억 4천 받아서 샀습니다. 15년 동안 갚았습니다. 59에 다 갚았습니다. 대출 다 갚던 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빚 없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그래.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대출 갚느라 15년 동안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외식도 잘 안 하고 여행도 잘 안 가고 아끼고 아껴서 갚았습니다. 그게 끝나니까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몇 년만 더 다니면 된다. 정년까지 다니고 퇴직금 받고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된다. 근데 60 되던 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회의실로 좀 오시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이요? 네. 구내식당을 외주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직영에서 외주로요. 비용 절감 차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50대 이상 직원분들께 희망퇴직을 권유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 좀 더 얹어 드릴 거? 희망퇴직 30년을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주 업체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월급도 깎이고 조건도 안 좋아질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지각 한 번 안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퇴직하겠습니다. 그렇게 30년이 끝났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1억 5천만 원. 30년의 대가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나왔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회사였으니까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5세에 먼저 퇴직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글쎄, 뭘 해야 하나? 예순이었습니다. 재취업은 어려웠습니다. 요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 보고 유튜브 보고 낮잠 자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에 가끔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야, 요즘 뭐해? 나? 집에 있어. 퇴직했어. 그래? 나도 퇴직했는데 지금 파스타집 하고 있어. 파스타집? 응. 잘 돼. 줄 서서 먹어. 너 한번 와봐. 친구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파스타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정말 줄이 서 있었습니다. 30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파스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어때? 괜찮지?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잘 되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 요리 30년 했잖아. 나보다 훨씬 잘하잖아. 나는 요리 배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 정도야. 너는 당연히 되지.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30년 요리했으니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파스타집 해볼까? 아내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오늘 친구 가게 갔다 왔어. 줄 서서 먹더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파스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구내식당이랑은 다를 텐데. 배우면 되지. 요리 기본기는 있으니까.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결정인데. 좀 더 생각해봐요. 알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리라면 자신 있다. 친구도 잘 되고 있잖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스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한테 기본을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친구 가게에 갔습니다. 영업 끝나고 밤에 가서 배웠습니다. 면 삶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파스타 면은 알덴테로 삶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덴테? 이탈리아어로 이에 닿는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면 중앙에 약간 심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알덴테라고요. 처음에는 감이 안 왔습니다. 언제 건져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일찍 건지면 딱딱하고 너무 늦게 건지면 불어버렸습니다. 10여 번 연습해서 겨우 감을 잡았습니다. 소스 만드는 법도 배웠습니다.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과 올리브 오일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단순한데 어렵다고. 마늘을 태우면 쓴맛이 나고 덜 볶으면 알싸한 맛이 안 난다고. 불 조절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까르보나라는 달걀 노른자와 치즈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하면 달걀이 익어버려서 스크램블이 된다고. 면을 넣고 빠르게 섞어야 크림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 봉골레 하나씩 배웠습니다. 친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야, 너 손이 빨라. 역시 경력자는 다르다.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아내한테 먹여보고 반응을 봤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당신 솜씨가 좋네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도 봤습니다. 유명 파스타 집들이 어떻게 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탈리안 셰프들의 레시피를 따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변형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 한 달 동안 연습했습니다. 기본 파스타는 자신 있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은 임대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강남은 보증금만 2억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홍대, 이태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건 무리였습니다. 의정부를 봤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서울보다 임대료가 쌌습니다. 의정부역 근처에 상가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10군데 넘게 봤습니다. 너무 좁은 곳, 너무 외진 곳, 임대료가 너무 비싼 곳,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의정부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번화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임대료가 얼마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252요. 권리금은 4천이에요. 권리금이 좀 비싸네요. 이 자리가 목이 좋아서요. 전에 치킨집 했는데 꽤 잘 됐어요. 사장님이 건강 문제로 접으셨대요. 고민됐습니다. 보증금 3천에 권리금 4천, 7천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요식업은 쉽지 않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겠지? 요리 실력만 있으면 되겠지. 인테리어 비용도 알아봤습니다. 업체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파스타집이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최소 3,500은 봐야 해요. 주방 설비도 비쌌습니다. 파스타 전용 쿠커, 업소용 냉장고, 오븐, 그릴, 후드 2,5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권리금 4천만 원, 인테리어 3,500만 원, 주방 설비 2,500만 원, 테이블, 의자, 식기류 500만 원, 초기 재료비 및 운영자금 2천만 원, 기타 잡비 500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 퇴직금이 1억 5천이었습니다. 1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출이요? 얼마나요? 한 5천 정도. 넉넉하게 받아두려고. 초기에 예상 못한 지출도 있을 수 있으니까. 5천이요? 겨우 빚 다 갚았는데 또 대출이요? 금방 갚을 수 있어. 장사만 되면 1년이면 갚아. 친구도 월에 1,000만 원 넘게 번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지고 시작하는 거 불안한데?
당신이 파스타집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파스타집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한식만 했습니다. 파스타는 한 달밖에 안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괜찮아. 요리는 다 똑같아. 기본기만 있으면 돼. 나 30년 했잖아. 아내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요.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요. 고마워. 목숨 걸고 할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넘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겼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벽을 허물고 바닥을 깔고 조명을 달고 하루하루 가게가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사장님, 어떤 분위기로 하고 싶으세요? 인테리어 사장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요. 손님들이 오래 앉아 있고 싶은 분위기요. 그러면 조명이랑 가구를 좀 신경 써야 해요. 간접 조명으로 하고 원목 테이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 더 들까요? 좀 더 들어요. 한 500 정도. 또 500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아깝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주방 설비도 들여왔습니다. 파스타 전용 쿠커가 제일 비쌌습니다. 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야 면을 제대로 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오픈이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국가 레스토랑.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정성껏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가게 앞에 아내와 함께 섰습니다. 간판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게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예뻐요. 잘 될 것 같아요. 화환이 왔습니다. 친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대박 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긴장해서 그랬습니다. 뭐가 맛있어요? 알리오 올리오 추천드려요.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럼 알리오 올리오 2개요. 네, 알겠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연습한 대로 하면 돼. 마늘을 썰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았습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면을 삶았습니다. 알덴테로 면수를 넣고 소스와 섞었습니다. 페페론치노를 넣고 파슬리를 뿌렸습니다. 플레이팅을 했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한 번 더 둘렀습니다. 손님 테이블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먹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여기 분위기도 좋고 파스타도 맛있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또 올게요. 다른 메뉴도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문이 닫히고 나서 아내와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시작이야.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첫 달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모든 메뉴 20% 할인.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의정부역 근처에서 아내와 둘이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새로 오픈했습니다. 맛있는 파스타 드시러 오세요.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신규 오픈이라 호기심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인한다니까 더 왔습니다. 첫 주 매출이 55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78만 원. 점심에 20팀, 저녁에 20팀 정도 왔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문이 밀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아내는 홀에서 서빙했습니다. 알바생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도 바빴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이 오니까요. 바쁜 게 좋았습니다. 둘째 주 매출 600만 원. 셋째 주도 600만 원. 넷째 주 580만 원. 첫 달 매출이 223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역시 요리 실력이 있으니까 다르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월말에 정산을 해봤습니다. 매출 2230만 원. 거기서 비용을 뺐습니다. 재료비 670만 원. 매출의 30%. 파스타, 면, 올리브오일, 치즈, 고기, 해산물, 채소. 재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니까요. 인건비 250만 원. 알바생 1명. 주방 보조 겸 서빙. 시급 12,000원에 하루 6시간, 주 5일. 월세 250만 원. 공과금 60만 원. 전기, 가스, 수도. 가스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리하는 곳이라. 카드 수수료 45만 원. 매출의 2% 정도. 기타 잡비 50만 원. 소모품, 수리비, 자잘한 것들. 합계 1325만 원. 매출 2230에서 비용 1325를 빼면 905만 원. 순이익이 9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첫 달에 900이요? 응. 대출 이자 25만 원 빼면 880? 거의 900이야. 대박이네요. 그렇지. 이대로 가면 1년에 1억 넘게 벌 수 있어. 계산이 맞았습니다. 월 900이면 연 1억 800. 물론 매달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평균 700만 원만 벌어도 연 8,400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둘째 달도 좋았습니다. 매출 2,100만 원. 순이익 850만 원. 셋째 달. 매출이 2,400으로 올랐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파스타 맛집 발견. 알리오 올리오가 진짜 맛있어요. 마늘 향이 제대로예요. 분위기도 좋고 파스타도 맛있고 데이트하기 좋아요. 가격도 착해요.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시는데 정성이 느껴져요. 재방문 의사 100%. 리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니까요. 넷째 달. 매출 2,600. 다섯째 달. 2,800. 점점 올라갔습니다. 여섯째 달에는 네이버 의정부 맛집 순위에 올랐습니다. 파스타 카테고리에서 5위. 처음으로 순위권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5위래요. 5위. 핸드폰을 들고 보여줬습니다. 정말 5위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30년 일할 때는 이런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고 월급 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해주고 리뷰도 달아주고 순위에도 올라가고 내 이름으로 된 가게가 인정받는 느낌. 그게 좋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월 평균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잘 되는 달은 3,500도 찍었습니다. 순이익은 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대출 이자 빼고 900에서 1,100만 원 남았습니다. 네이버 맛집 순위도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정부 파스타 하면 국가 레스토랑.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서 먹었습니다. 주말 점심에는 4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웨이팅 명단에 이름을 적고 기다리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친구한테 자랑했습니다. 야, 나 맛집 1위 찍었어. 그것 봐. 내가 뭐랬어. 너 요리 실력이면 당연히 되는 거지. 축하한다. 고마워. 내가 권해줘서 시작한 건데. 알바생도 2명으로 늘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주방 보조 1명, 홀 서빙 1명. 인건비가 올라갔지만 매출이 더 올랐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의정부만 할 게 아니라 확장해 볼까? 여기서 잘 되면 다른 데서도 되지 않을까?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2호점 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가 놀랐습니다. 2호점이요? 벌써요? 응. 여기서 이렇게 잘 되는데 다른 데서도 될 것 같아. 회기 쪽에 좋은 자리가 나왔어. 경희대 한국외대 근처야. 대학생들이 많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자리 잡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이면 충분하지. 시스템도 잡혔고, 레시피도 안정됐고, 알바들도 일 잘해. 돈은요? 또 대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받아야지. 근데 금방 갚을 수 있어. 여기서 버는 돈으로 2호점 투자하고 2호점 매출까지 나오면 대출은 1년 안에 갚아. 아내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무리하면 안 돼요. 알았어. 잘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집 담보 대출 한도를 더 늘렸습니다. 회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희대 정문에서 도보 3분 거리.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었습니다. 보증금 4천, 권리금 3천, 인테리어 3,500, 주방 설비 2천, 총 1억 2,500만 원. 대출 5천에 의정부 가게 수익 7,500을 합쳐서 투자했습니다. 2호점 오픈. 회기점도 첫 달부터 손님이 몰렸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성비 좋고 맛있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회기 맛집 순위도 금방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2개의 가게. 월 매출 합쳐서 5,500만 원. 순이익 2천만 원 가까이.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사업 수완이 있네? 저도 뿌듯했습니다. 1년 반 만에 2개의 가게. 월 순이익 2천만 원. 대기업 임원 월급이었습니다. 그때가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2호점 오픈하고 6개월 후였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까지 오겠어? 금방 끝나겠지. 틀렸습니다. 2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걸렸습니다. 오후 9시까지만. 그 다음 주에는 오후 6시까지. 더 심해지니까 오후 10시까지 홀 영업 금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의정부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포장으로 사갔습니다. 단골들이 있었으니까요.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에 등록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월 3,000에서 1,500으로 회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대학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왔습니다. 캠퍼스가 텅 비었습니다. 상권이 죽었습니다. 회기 전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월 2,500에서 800으로 70%가 날아갔습니다. 800만 원 매출로는 월세도 안 나왔습니다. 월세가 250이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다 내면 적자였습니다. 월 300씩 마이너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회기 어떡해요? 모르겠어. 일단 버텨봐야지.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는 계속됐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했다가 늦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기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월 300, 12개월 3,600만 원. 의정부도 버거웠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월 1,500이면 비용 빼고 200 정도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200만 원으로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빠듯했습니다. 저축은커녕 적자를 메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회기점을 접기로 했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권리금을 받으려고 내놨습니다. 3,000 주고 샀으니까 2,000이라도 받으려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누가 대학가 식당을 인수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도 문의가 없었습니다.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결국 권리금 없이 넘겼습니다. 보증금만 돌려받았습니다. 시설은 중고로 팔았습니다. 3,500 들인 인테리어와 2,000 들인 설비 500만 원 받았습니다. 회기점 손실을 계산해 봤습니다. 초기 투자 1억 2,500만 원, 운영 적자 3,600만 원, 시설 매각 500만 원, 순손실 1억 5,600만 원, 1억 5천. 대출이 남았습니다. 5천만 원 빌렸는데 갚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고 이자만 냈습니다. 회기점 적자를 메우려고 추가로 신용대출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빚이 불었습니다. 기존 대출 5천, 회기점 대출 5천, 신용대출 3천, 1억 3천, 1억 3천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2년 반을 갔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렸다가 다시 시작되고 매출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2023년 봄 드디어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이제 되겠지. 이제 예전처럼 손님이 오겠지. 기대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안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월 3,000이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월 1,500,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왜지? 코로나 끝났는데 왜 안 오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사람들 소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동안 집에서 먹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밀키트, 배달 음식, 굳이 외식을 안 해도 됐습니다. 둘째,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외식비를 줄였습니다. 셋째,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퇴직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습니다. 의정부에만 파스타집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넷째, 배달앱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리뷰 많으면 상위에 노출됐습니다. 지금은 광고비를 내야 상위에 나옵니다. 광고비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갔습니다. 다섯째, 네이버 맛집 순위가 추락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리뷰가 뜸해지니까 순위가 밀렸습니다. 1위였는데 50위, 그 다음 달 100위, 그 다음 달 200위, 200위. 아무도 안 보는 순위였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왔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평일 점심에 손님이 두세 팀밖에 안 왔습니다. 저녁에는 더 심했습니다. 한 팀도 안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올까? 오늘은 바빴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망했습니다. 손님 없이 기다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구급차 불렀어. 빨리 병원으로 와.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마비,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재활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 달 입원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커버됐지만 본인 부담금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편찮으셨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 아버지 간병하시다가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니도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약값 만월 40만 원. 형한테 연락했습니다. 형은 저보다 5살 위, 68이었습니다. 형, 아버지 병원비 좀 나눠서 내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 형은 50대에 작은 공장을 했습니다. 부품 제조업. 잘 되다가 납품처가 망하면서 연쇄로 무너졌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 비용은 제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150만 원, 어머니 약값 40만 원, 부모님 생활비 지원 50만 원, 월 240만 원, 가계 적자에 부모님 비용까지 월 400 넘게 마이너스였습니다.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신용대출로 2천만 원 더 받았습니다. 빚이 1억 5천이 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저축도 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지? 왜 다시 빚더미에 앉았지?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3시쯤 잠이 깼습니다. 다시 못 잤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내한테 보험금이 나옵니다. 2억이었습니다. 2억이면 빚 갚고도 남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3살에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을 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나왔습니다. 1393.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에 상담사가 받았습니다. 네, 자살예방상담센터입니다. 저 죽고 싶어요. 제 입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전화기 붙잡고 울었습니다. 30분 동안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가게가 안 된다. 빚이 1억 5천이다. 부모님 병원비도 내야 한다. 상담사가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네요. 혼자 다 감당하시느라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버텨보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버텼습니다. 근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아내도 힘든 거 알았으니까요. 혼자 삼켰습니다. 매일 가게에 가서 손님 기다리고, 밤에 집에 와서 천장 보고,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게 가고,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사 끝나고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3팀밖에 안 왔습니다. 매출 12만 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4년 동안 얼마를 잃은 건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 의정부점, 보증금 3천, 권리금 4천, 인테리어 3,500, 주방 설비 2,500, 기타 3천, 1억 6천만 원. 회기점, 보증금 4천, 권리금 3천, 인테리어 3,500, 주방 설비 2천, 1억 2,500만 원. 두 가게 합쳐서 2억 8,500만 원. 의정부는 아직 운영 중이니까 전액 손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팔면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잘해야 1,000만 원. 4천 주고 산 걸? 회기점 손실. 의정부점 운영 손실. 코로나 기간 2년 반. 매출 급감. 월 평균 적자 150만 원. 30개월 4,500만 원. 코로나 이후 1년 반. 회복 안됨. 월 평균 적자 200만 원. 18개월 3,600만 원. 의정부점 운영 적자 합계 8,100만 원. 부모님 지원금 월 240만 원, 2년 5,760만 원. 총 손실 계산. 회기점 손실 1억 5,600, 의정부점 적자 8,100, 부모님 지원 5,760, 2억 9,460만 원. 약 3억 손실. 현재 대출 잔액. 최초 대출 5천, 회기점 대출 5천, 신용대출 3천, 추가 대출 2천, 1억 5천만 원. 갚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자만 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업 안 하고 직장을 계속 다녔으면 예순에 퇴직 안 하고 정년까지 다녔다고 가정합니다. 구내식당은 정년이 65, 5년 더 다닐 수 있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5년 2억 5천만 원. 퇴직금 1억 5천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연 3% 복리. 5년이면 1억 7,300만 원 정도. 직장 다녔으면 연봉 2억 5천, 퇴직금, 원금 및 이자 1억 7,300, 4억 2,300만 원. 저는 뭐가 있습니까? 빚이 3억입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4억 2,300, 3억, 7억 2,300만 원. 7억. 4년 만에 7억 차이. 하루에 얼마를 잃은 건가? 4년은 1,460일. 7억 2,300, 1,460, 약 49만 5천 원. 하루에 50만 원. 매일 아침 눈 뜨면 50만 원을 버리고 시작한 겁니다. 4년 동안 매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종이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 없었습니다. 7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첫째, 친구가 잘 된다고 나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 말 믿고 시작했습니다. 친구 가게가 줄 서니까 나도 되겠지. 착각이었습니다. 친구는 수원 신도시에서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은 동네, 소득 수준도 높았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상황이 달랐습니다. 친구는 요식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른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친구가 성공했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둘째, 구내식당 요리와 레스토랑 요리는 달랐습니다. 저는 대량 조리가 전문이었습니다. 100인분, 200인분. 그건 자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달랐습니다. 한 접시 한 접시에 정성을 들여야 했습니다. 플레이팅도 중요했습니다. 서비스도 중요했습니다. 요리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확장이 독이 됐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의정부가 잘 되니까 2호점을 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2호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무너졌습니다. 손실이 1억 5천. 2호점 안 냈으면 코로나 때 버티기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넷째,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폐기점이 안 되기 시작했을 때 빨리 접었어야 했습니다. 석 달 적자 나면 손절해야 합니다. 저는 1년 넘게 버텼습니다. 버티는 동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의정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회복이 안 되면 접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왜 못 접느냐고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넣은 돈이 다 날아가니까. 매몰 비용의 함정.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가족 부양 부담이 컸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형 대신 다 떠하는 거. 월 240씩 나갑니다. 가계 적자에 가족 부양까지. 이중 부담이었습니다. 여섯째, 플랫폼에 휘둘렸습니다. 예전에는 맘만 있으면 됐습니다. 입소문 나면 손님이 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네이버 순위, 배달앱 순위. 이게 전부입니다. 순위 떨어지면 손님이 안 옵니다. 순위 올리려면 광고비를 내야 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저는 마케팅을 몰랐습니다. 요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일곱째, 경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의정부에 파스타집이 20개가 넘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입니다. 퇴직하고 뭘 할까? 식당이나 해볼까?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제한적. 레드오션에 뛰어든 겁니다. 여덟째, 나이를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순에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체력 싸움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해야 합니다. 지금 63입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허리도 아픕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젊었으면 더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인터넷 카페를 봤습니다. 자영업 관련 카페. 비슷한 사연이 넘쳤습니다. 친구 따라 창업했다가 3억 날렸습니다. 요리 경력 20년인데 식당 차리고 망했습니다. 요리랑 장사는 다르더라고요. 확장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 잘 된다고 둘 열면 안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게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엽니다. 손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얼마나 올까? 오늘은 바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문을 엽니다. 손님이 안 오는 날은 지옥입니다. 빈 가게에 앉아서 시계만 쳐다봅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해외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못합니다. 87세 아버지가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84세 어머니가 편찮으십니다. 형은 도와줄 형편이 안 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도 가끔 듭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근데 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죽으면 부모님은 누가 돌봅니까?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같이 일합니다. 힘들어도 웃어줍니다. 빚 다 갚으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있어서 버팁니다. 빚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빚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빚만 다 갚으면. 그 생각으로 버팁니다. 여러분께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구가 잘 된다고 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말만 듣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친구 상황과 내 상황은 다릅니다. 둘째, 요리 실력과 장사 실력은 다릅니다.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케팅, 회계, 서비스, 입지 분석 다 해야 합니다. 셋째, 확장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잘 된다고 둘을 열면 안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둘 다 무너집니다. 넷째, 손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안 되면 빨리 접으십시오. 석 달 적자면 손절하십시오. 다섯째,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60 넘어서 요식업은 무리입니다. 체력이 안 됩니다. 여섯째, 가족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으로 창업하실 건가요? 요식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케팅을 할 줄 아시나요? 2년은 적자 버틸 자금이 있으신가요? 부양할 가족이 없으신가요? 5개 다 예면 신중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아니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결과는 빚 3억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퇴직금은 은행에 넣어 두십시오. 몸이 건강하면 알바라도 하십시오. 월 150만 원 버는 게 3억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저 직장 그만두고 식당 할래요. 어머니, 친구가 잘 된대요. 저도 해볼까요? 말리십시오. 온 힘을 다해 말리십시오. 저처럼 되지 않게. 저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삽니다. 죽고 싶어도 삽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